60명 중에 30등 하는 그런 학생 같다고 할까요? 군대 가는 아들에게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마라. 딱 가운데만 있어라.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쉐보레 이코녹스입니다. 쉐보레 준중형 SUV죠. 디자인 일부가 바뀌었고요. 또한 파워트레인이 바뀌었죠. 1.6 디젤 엔진 빼고 1.5 가솔린 엔진을 얹었습니다. 이게 6단 자동 변속기가 올라가서 최고 출력 172마력으로 디젤 엔진일 때보다 36마력이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은 줄였지만 출력은 좀 더 키웠다. 그래서 다운사이징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 보타이가 자리한 전면 모습, 쉐보레의 패밀리 룩을 강조하고 있는데 액티브 그릴 셔터 적용하고 있죠. 앞뒤로 235 50R19 사이즈 타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4륜구동 시스템 올힐 드라이브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스위처블 올힐 드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 버튼을 눌러서 필요할 때 올힐 드라이브를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판매 가격, 기본 가격이 3,900만원대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올힐 드라이브 기능을 넣으면 4천만원을 넘어갑니다. 뭐 동급의 경쟁 국산 SUV들과 비교해서는 가격이 살짝 높은 듯 한데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값어치 제대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운전석 인테리어 보시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시죠. 하나, 둘, 2.5 회전. 자, 스티어링 휠 아래 뭐 패들시프트는 없고요. 스티어링 휠 왼편에 주행보조 시스템 설정하는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열선 들어와 있고요. 속도 제한 장치도 들어와 있네요. 오른쪽에는 음성 명령 그리고 계기판 조절 버튼들 들어와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FM 97.3 알겠습니다. FM 97.3의 채널을 맞춥니다. 지정을 보면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세요. 교대역 길 안내.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목적지 설정. 죄송합니다. 여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위치 근처에 관심 지점을 찾고 계시면 이름을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치 변경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위치 변경. 알겠습니다. 어떤 도어시입니까? 서울시. 인식하지 못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안내가 끝나면 명령어를 말씀하세요. 서울시. 서울, 맞습니까? 예. 서울의 목적지를 말씀하십시오. 교대역. 알겠습니다. 교대역 검색 중입니다. 여러 개를 찾았습니다. 선택에 시간이 걸리므로 화면에서 수동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음성 명령이 가능은 한데 바로 다이렉트로는 안 되고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은 몇 단계를 거쳐야지 그게 가능해집니다. 편리한 듯 조금은 불편한 듯 어쨌든 좀 더 보완하면 더 유익하겠습니다. 자, 계기판 보시죠. 계기판에 자, 홈에는 이제 속도계가 올라오고요. 인포메이션 정보는 거리 정보, 평균 연비, 주행 가는 거리, 순간 연비, 이런 전방 충돌 예상 시간. 말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전방 충돌 예상 시간이라뇨. 몇 초 후에는 충돌한다 라는 얘기인데 물론 그 의미는 알겠지만 표현이 좀 섬찟하네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볼 수가 있고 옆으로 가면 오디오, 미디어, 털 달린 거 19,000. 그리고 내비게이션, 전화, 다음에 설정, TCS, ESC 켜고 끄고 할 수가 있고요. 정보 페이지 올라오는 정보들 너는 올라오지 마, 냉각수 온도 필요 없어, 연비 현황 이런 것들 올라오지 마 할 수도 있고 뭘 다 올라와서 다 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올라온 정보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옵션도 주행 가는 거리, 시간, 속도 정도 볼 수가 있네요. 속도 경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계기판에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조금
요즘 계기판 화면 치고는 좀 작다 싶죠. 자, 센터페이시아 보시죠. 센터페이시아 모니터 아주 선명하고 깔끔하죠. 그래픽이 아주 좋습니다. 홈화면 오디오 들어와 있고요. 자, 설정 보시죠. 날짜와 시간, 언어, 휴대폰, 와이파이 네트워크, 개인정보 디스플레이 끄기 꺼졌고, 꺼진 상태에서 화면 터치하면 다시 켜지고요. 사운드, 보스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최대 시작 볼륨, 스크린 터치음, 이런 터치음을 설정할 수가 있네요. 이런 터치음이 들어와 있죠. 없는 게 낫네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유선 꼽고 선 여기 뭐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고 하는 게 아니어서 상당히 좋죠. 애플 카플레이도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냉풍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각각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통풍 시트는 파란 램프였으면 어땠을까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같은 오렌지 컬러에서 따뜻한 느낌을 주네요. 자, 그 밑으로 보면 USB 포트 2.0 그리고 C타입 aux 단자 나란히 준비되어 있고요. 그 옆에 12V 소켓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되어 있고요. 스위처블 올휠 드라이브 버튼, 올휠 드라이브 기능을 선택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필요할 때만 사륜구동을 작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운힐 어시스트, 내리막길 정속 주행 장치죠. 들어와 있고요. 파킹 어시스트, 주차 보조 시스템. 이 부분 활성화시키면 주차를 보조하죠. 주차 보조 기능도 있습니다. 변속 레버 6단 자동 변속기 조절을 하는 변속 레버인데요. 일자형입니다. 수동 변속은 L에 놓고 D 레인지가 있고 D 모드 아래 L 모드가 있죠. L에 놓고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죠.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버튼으로 작동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 센터 콘솔 제법 깊고요. 이런 백이 한 2개는 들어가겠습니다. 여유 깊고 여유 있는 센터 콘솔 공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조명이 달린 선바이저 등을 갖추고 있네요.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을 두고 뒤로 앉았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3개는 들어가겠습니다. 뭐 재볼 필요도 없는 넓은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무릎 앞 공간 제법 여유 있다 싶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세우면 꽉 차게 들어가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고요. 센터 터널이 없습니다. 그냥 바닥, 평평한 바닥을 확보하고 있어서 전체 차체 사이즈 자체는 그렇게 큰 차는 아니지만 뒷좌석에서 느끼게 되는 공간감은 제법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창 이렇게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완전히 수납이 되죠. 또 원버튼으로 올라가고 뭔가 걸리면 다시 리와인드가 됩니다. 선루프를 통해서는 하늘 마주하면서 달리는 즐거움 누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선루프, 넓은 선루프는 이 뒷좌석 승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자,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송풍구 아래로 열선 시트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열선 시트가 등받이와 바닥을 다 열선 시트를 할 건지 아니면 등받이만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네요. 12V 전원구와 2.0 USB 포트 2개 충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밑에 230V 150W 용량의 전원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는 또 접을 수가 있는데요. 뒷 시트는 6대4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접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누르고 함께 하시죠. 원래는 에퀴녹스 뭐 이랬죠. 이 차를 만드는 장본인들이 이코녹스다 라고 한글 표기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에퀴녹스가 아니라 이코녹스가 된 거고요.
쉐보레도 그렇죠. 원래는 시보레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썼었는데, 시보레가 웬 말이냐, 우리는 쉐보레다. 그래서 쉐보레가 또 공식화 되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본인 이름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된 이코녹스, 추분의 의미를 담고 있죠. 낮과 밤이 길이가 같은 날입니다. 9월 22일 추분이고요. 3월 20일 춘분입니다. 이코녹스의 날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이른바 빨래판길, 계속되는 진동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데요. 차체가 좀 껑충하게 높은 감이 있습니다. 약간 흔들거리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적당히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주행은 이륜구동이고요. 올휠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1.6 디젤이 1.5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죠. 출력이 36마력 더 강해져서 172마력이고요.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 레버는 일자형이고 D 모드, L 모드가 이제 로우 모드가 될 테고, 그리고 L 모드에서는 변속 레버 상단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 모드 따로 없죠. 주행 모드를 따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엔진 스탑 시스템, 엔진 오토 스탑 기능이 있어서 신호대기 할 때나 차가 멈출 때 시동이 잠시 꺼집니다. 효율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은 갖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가솔린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공회차 3종으로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공영주차장에서 50% 주차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주행 모드를 따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엔진 스탑 시스템, 엔진 오토 스탑 기능이 있어서 신호대기 할 때나 차가 멈출 때 시동이 잠시 꺼집니다. 효율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은 갖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가솔린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공회차 3종으로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공영주차장에서 50% 주차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시속 100에서 6단 2000rpm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5L 배기량이 그렇게 넉넉치 않으니까 엔진 회전 수를 좀 더 끌어올려야 시속 100km를 커버하게 된다 라는 의미겠죠. 다음에 5, 4, 3단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4, 5, 6단 4단에서 4000rpm이네요 4000rpm에서 2000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 라는 얘기고요. RPM 게이지 보면 8000rpm까지 되어 있고, 레드존은 따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깐 체크를 해보니까 6500rpm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이런 겁니다. L2에 놓고 쭉 RPM을 올리면 6500rpm까지 3단을 물고 달립니다. 그리고 자동 변속은 일어나지 않죠. 운전자가 변속을 해줘야, 수동 모드에서는 운전자가 변속을 해줘야 변속이 일어납니다. 이렇게요. 자, L 모드에서 RPM을 높여서 쓰면 좀 쥐어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뒤에 놓으면 한결 여유롭게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변속도 좀 더 부드럽고요. 하지만 RPM을 좀 높게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자, 주행보조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들어와 있는데요. 시속 90에 세팅을 해서 움직입니다. 스티어링을 해서 잠깐 손을 떼보죠. 왼쪽 라인 툭툭 치고요.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또 직선로에서도 오른쪽 라인,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안내가 들어오네요. 차로의 중앙을 일관되게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차로 안에서 한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 차선 왼쪽으로 가서 부딪혀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조향에 개입은 하는데 개입하는 수준이 차로의 중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로 안에서 이렇게 갈지자걸음을 한다,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 라는 얘기죠. 차선을 밟고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뭐 어차피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완전히 놓고 다닐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아니라 차선 이탈을 방지해 주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지만, 운전자의 빈틈을 보조해 준다,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준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선을 밟을 때 경고 화면이 계기판에 깜빡이는데요, 시트도 같이 진동을 합니다. 햅틱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 차선을 밟으면 시트의 왼쪽이, 오른쪽 차선을 밟으면 시트의 오른쪽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경고를 해주는 거죠. 이 시트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코녹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기능들이 들어와 있나 한번 보시죠. 전방 충돌 경고 및 전방 거리 감지 시스템,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스마트 하이빔,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운전석에 햅틱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가솔린 엔진의 엔진 소리도 제법 들리는 부분이고요. 배기량이 작은데 차체는 좀 그래도 덩치가 있는 편이죠. 이 큰 덩치를 끌고 달리는데 작은 배기량이 좀 힘을 쓰려면 RPM도 좀 끌어올려야 되고요. 거기에서 소리도 좀 더 발생하고, 실내가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또한 좀 운전석에 앉은 느낌이 SUV이기도 하겠지만 좀 껑충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높은 거죠. 그래서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조금씩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이 몸에 와 닿을 정도로 느껴진다 라는 얘기죠. 하지만 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게, 우리에게 허용된 속도는 시속 110km까지죠. 그 속도 안에서는 큰 불편함 없이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느낌 즐기면서 움직일 수가 있을 테고요.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불안감, 흔들림, 소음 이런 부분들은 커지는 그런 부분 느끼게 됩니다. 잠깐 속도를 좀 올려볼까요? 쭉 가속을 하면서요, 킥다운을 하는데 가속 페달은 아무 저항 없이 밟힙니다. 아주 빠른 속도까지 잘 커버를 하네요. 불안감이 좀 커지는 감은 있지만 사륜구동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륜구동을 해제할 수도 있고요. 약간의 소음 그리고 흔들림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스포츠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 성능을 탐하는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 주행 속도 영역에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이 차의 몫은, 이 차의 역할은 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올힐 드라이브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또는 해제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통해서요. 해제를 하게 되면 전륜 구동이 되는 거죠. 차체의 강색이 대단히 강합니다. 기가스틸을 20%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가스틸을 포함해서 초고장력 강판의 비율이 82.4%에 달합니다. 80%가 넘는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높은 강성을 유지하는 차체다라는 얘기고요. 차체 강성이 높으면 차체 흔들림, 또 진동 이런 데 강한 성능을 보이죠. 코너에서 오프로드에서 차체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요. 충돌 안전성도 당연히 높게 됩니다. 차의 성능, 안전면에서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보스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실내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역유상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시켜서 좀 덜 들리게 해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글쎄요, 그 효과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네요. 워낙 지금 시멘트도로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선 어쩔 수 없습니다. 소음 제법 많이 실내로 들어온다 싶고요. 80km, 90km 정도의 속도에서 바람 소리죠. 앞창을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는 들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조향 반응은 아주 빠르네요. 빠릿빠릿합니다. 차체 길이가 4650mm에 불과합니다. 휠베이스 2725mm고요. 기아 스포티지보다 좀 차체가 작다, 비슷한데 조금 작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체가 길이가 짧고 휠베이스가 짧으면 좀 앞뒤 흔들림에 아무래도 약하죠. 휠베이스가 길면 다리를 넓게 벌려서 딱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짧으면 아무래도 좀 통통 튀고 흔들림에 약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빨리 달리면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시속 100km 전후의 속도로 편안하게 움직이면 차체도 제법 우수한 승차감, 우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앞뒤로 차가 없는 것 확인을 하고요. 하나, 둘, 셋. 아주 기본적인 제동 성능 보여줍니다. 안전띠가 몸을 되감아 주지도 않고 비상등이 깜빡이지도 않네요. 앞으로 적당히 숙여지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무난한 정도의 제동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인치 타이어,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리어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죠. 자, 코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요. 쭉 속도를 올려서 코너링에 도전합니다. 자, 속도 쭉쭉쭉쭉 끌어올려서 고고, 충분히 끌어올린 뒤에 제동, 턴. 무리 없이 이 타이트한 코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좀 껑충하게 높은 느낌, 피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가속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네요. 차체는 살짝 기울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불안한 코너링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스릴을 느끼면서 긴장감을 즐길 만한 그런 코너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코녹스, 낮과 밤이 길이가 같은 날 추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중간에 자리하는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성능과 승차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딱 중용의 도를 지키는 그런 차입니다. 아주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그런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1.5리터 엔진으로 대견하게 고속주행까지 잘 커버를 하고 있고요. 조금은 껑충한 자세, 시트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어서 약간 무게중심이 높은 감은 있지만, 그래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흔들림이 증폭되기는 하지만 일상주행 영역에서는 괜찮은 승차감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우수하지도 아주 뒤처지지도 않는 60명 중에 30등 하는 그런 학생 같다고 할까요? 군대 가는 아들에게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마라, 딱 가운데만 있어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름처럼 딱 중용의 자리, 중간 자리를 지키는 그런 차, 이코녹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올힐 드라이브 기준 10.6km/L입니다. 주행 모드를 따로 선택할 수는 없고요. D 모드에서 아주 차분하게 경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에코 모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은 풍량 2단계, 에어컨 온도 20도로 세팅을 하고요. 트림미터 초기화합니다. 출발합니다. 행주대교 북단이고요. 연비 리터당 17.6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평균 연비 리터당 17.6 기록했고요. 네, 이제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정지했고요. 연비 리터당 15.1 기록했네요. 단도직입니다. 쉐보레 이코녹스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혹은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변속 레버 뒤에 놓고 스포츠, 에코, 노멀, 컴포트 이런 주행 모드를 선택할 방법이 없죠. 선택할 수 있는 건 L 모드가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좀 더 구동력을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로우 기어죠. 여기에 L 모드에서 수동 변속을 할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스포츠 모드나 에코 모드를 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스포츠 모드고 덜 밟으면, 얕게 밟으면 에코 모드가 된다.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된다 라고 보이죠. 좀 아쉽습니다. 가격입니다. 동급의 국산 경쟁차들보다 가격이 좀 비싸죠. 사륜구동을 적용한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코녹스는 4천만 원을 조금 상회하고요. 상대적으로 비싼데 또 막상 들어와 보면 왜 비싼지, 뭐 때문에 이 차가 이코녹스가 더 비싸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좀 더 높일 필요는 있겠다. 좀 비싸니까 가격 좀 낮춰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쉐보레 이코녹스 시승을 했습니다. 이코녹스라는 말 그대로 중형의 미덕을 갖춘 차로 보입니다. 이코녹스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한 추분의 의미를 갖고 있죠. 성능과 승차감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가운데서 균형을 제대로 잡고 달리는 이코녹스의 면모를 그 이름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운사이징한 1.5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은 일상 주행 영역에서는 아주 무난하게 훌륭하게 제 역할을 다 해내고 있고요. 고속 주행 영역에까지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달려주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SUV로서 기본적인 기능, 공간들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사륜구동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사륜구동을 할지 아니면 좀 더 연비 주행을 하면서 효율을 높일지 운전자가 선택하게 만든 점 또한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단도직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부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역시 시장이,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용의 미덕을 갖춘 쉐보레 이코녹스 시승은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